자, 우리 국내외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장 독립투쟁 같은 경우는 우리 실력 양성 운동에 반대되는 거겠죠. 싸우다 묻자에 대한 거고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 맞서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1920년대 의열활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거를 선생님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나요? 라고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제가 두 페이지로 나눠서 필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페이지로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미처 똑같이 해놓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에는 제가 두 개는 똑같이 해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920년대 의열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사나 열사들의 투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의롭고 뭐 열정적인 활동 뭐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정확히는 의사나 열사들의 투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 같은 경우는 뜻은 알고 있겠죠. 단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었냐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봤었죠, 영화로. 그때 방구석 일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봤었어요. 그래서 뭐 밀정의 이병헌이라든지 암살의 조승우가 맡았던 역할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김원봉의 현상금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김원봉의 현상금이 지금 돈으로 약 300억 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현상금이 300억 원이었을까요? 일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열단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이 의열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자,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그 다음에 일제 고위관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치기관은 건물은 폭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위관리는 암살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의열단원들의 의거예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김익선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심장에다 폭탄을 투척했죠. 일제 식민지에. 그 다음에 김성옥은 조선 종로경찰서, 김지섭은 도쿄공성, 그 다음에 나석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그 일제 수탈의 중심지였죠. 그 다음에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소식을 조선 사람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들 이게 막 모두 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막 이게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폭탄이 있잖아요. 폭탄이 이때 막 잘 만들어진 다이나마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가 않아서 건물에서 일부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서 완전히 다 부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제 막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투척합니다. 조선 사람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선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 일본에 맞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구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항일 민족의식이 고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조선 청년 한 명이 와서 폭탄을 투척해버려요. 그러면 일본 군인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날로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날로 보안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단체로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단체로 징계받겠죠.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고요. 일본한테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일본한테 폭탄을 던지다니 대단하다 저 단체. 우리도 저렇게 항일 민족의식 일본에 저항하자라고 하는 항일 민족의식이 고취가 되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물에 폭탄을 던져요.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하냐면 또 지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한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러한 개인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잖아요. 아무리 커봤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시면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요.
사람들이 막 크게 뭐 군대식으로 조직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힘들더라라는 것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의열단들이 그러면 우리가 단체가 아니라 군대로서 일본을 어떻게 하냐면 군대 대 군대로 전투를 합시다. 전투를 해서 이겨서 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긴 사람이 조선 땅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겨서 조선 땅을 가집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어떻게 하냐면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위해서 황포군관학교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육군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군사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1930년대 때 같은 경우는 군대를 조직하게 되더라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대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영화로도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영화로 많이 봤어요. 봉우동 전투 얼마 전에 개봉한 거 맞죠? 그래서 이 봉우동 전투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전투고요. 20년에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우리 1910년대 때 독립군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 20년대 때도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무장독립투쟁의 분위기가 올라가게 돼요. 왜? 조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조선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한번 누르기 위해서 삼둔자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만행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때 민간인들 학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대한 독립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군들을 기습하게 되고요. 기습적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본군들이 지게 되고요. 충격받죠. 그러니까 뭐 월광 추격대라고 해가지고 대한 독립군들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이 월광 추격대를 완전히 박살낸 전투가 뭐냐면 봉오동 전투더라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끈 장군이 누구냐면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이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그 당시로 치면 지금 키로도 크죠. 한 190cm가 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독립군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큰 전투를 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였었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독립군들도 알고 있겠죠. 대한 독립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북로운정서군 쪽에 합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북로운정서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봉오동 전투도 대한 독립군들도 있었지만 북로운정서군은 더욱더 많은 군대들이 연합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독립군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봉오동 전투에서 쟤네들 졌으니까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청산리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김저진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막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저진 장군이 이것을 크게 막고요. 항일 무쟁사라고 적어놨네요. 항일 무장투쟁사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적어놓냐면 이거는 중요합니다. 항일 무장투쟁사
최대의 승리가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제일 크게 이기는 전투가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사 최대의 승리가 되는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의열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게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단체로 이루어졌던 의열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 이렇게 군대로서 이루어졌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더라라는 것 여러분들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바이 김원봉이 만들었었고요. 여기다가 살짝 표시를 해놓읍시다. 바이 김원봉이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타격을 줬었고, 근데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조직적 무장투쟁을 위해서 군간 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는 위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독립군, 북런군정서군.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항일 무장투쟁사 최대의 승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장군들 이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연관 영상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모두들 안녕.